지금 통장에 상속세 낼 현금 없으시면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자, 그건 국세청 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어제 새벽 1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회장님 아들분이었는데요. 자,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대표님, 아버지가 남겨주신 120억 건물 저 이것 때문에 파산합니다. 제발 좀 팔아주세요. 120억 건물 때문에 파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억, 200억짜리 건물 물려받고도 자녀분들이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고 상속 포기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바닥에서만 15년 힘찬 TV의 힘찬입니다.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야. 100억짜리 건물을 공짜로 받는데 뭐가 문제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상속세 한 번도 안 내보신 분들 생각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건물을 이렇게 중개해드리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준비 안 된 건물주 분들 10년 안에 피눈물 흘리십니다. 오늘은 제가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니지만 부동산 최정선에서 직접 목격한 상속의 잔혹한 진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6년부터 세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건물은 돈이 아닙니다. 자, 사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자, 사 대표, 이제 내 건물이 시세가 100억이야. 우리 애들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어. 죄송하지만 그건 사장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유효한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겪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남동 재개발 물건을 갖고 계신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 건물 시세가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자녀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대표님, 상속세가 70억 나왔는데 저희 집 현금이 3억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입니다. 국세청이 건물 1층만 떼어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산의 95%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현금은 2, 3억 분. 이게 바로 흑자 부도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요즘 금리가 4% 넘는 거 아시죠? 게다가 자녀분들 소득이 불규칙하면 DSR 규제로 대출도 안 나옵니다. 결국 건물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급매로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입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150억짜리 빌딩을 제가 판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에 세금 낼 돈 급해서 파는 물건이라고 소문나는 순간 자, 하이에네 같은 매수자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원래 150억인 건 알지만 급하시니까 120억에 사드릴게요. 이렇게 시세보다 20, 30% 싸게 던져야 팔립니다.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자, 급매로 팔아서 양도세 내고 또 상속세 내고 빚 갚고 결국 150억짜리 건물 팔아서 자녀 손에 실제로 남는 건 35억이었습니다. 자, 150억이 35억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자, 사장님들 지금 통장에 상속세 낼 현금 없으시면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자, 그건 국세청 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상속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꼼수가 통했어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건물을 미리 증여해 줍니다. 자, 5년만 버텨라, 세금 줄어든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예전에는 2월 과세 규정이 면제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세금이 다시 리셋된 거죠. 올해부터는 이게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무조건 10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 상담한 40대 사장님 사례인데요. 아버지가 2023년에 연남동 건물 지분 50%를 이렇게 증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건물을 이제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3년 전 증여받은 지분이 섞여 있는 거죠. 계산해 보니 기절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987년에 3억에 사신 건물이었고요. 지금 시세가 80억이었습니다. 2월 과세 적용되면 양도차익이 77억으로 계산돼서 양도세만 30억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대표님, 상속세도 내야 하는데 양도세까지 30억이면 이렇게 말하는데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구세청이 이제 감정평가까지 직접 해서 세금을 때립니다. 예전처럼 공시지가로 대충 신고하는 시대, 2026년부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25년에 상속세를 인하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 못했어요. 세율은 여전히 최고 50%인데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막힌 겁니다. 세금 계산 잘못했다가 수십억 날리는 거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돈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자, 바로 가족 간의 전쟁입니다. 사장님들이 또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애들은 우애가 좋아서 안 싸워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장님이 살아계셔서 안 싸우는 척 하는 겁니다. 상속 분쟁 소송의 80%가 재산 100억, 1000억 있는 집이 아니라 5억, 10억 때문에 싸우는 집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개한 동대문 건물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 셋이 90억 건물을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이 형제들의 상황은 각각 다 달랐는데요. 자, 큰형은 이 건물 계속 갖고 있자. 월세도 나오고 좋잖아. 자, 이제 둘째는 형, 나 사업 망해서 빚이 10억이야. 내 지분 팔아줘. 자, 막내는 나 이민 가려고 하는데 내 몫은 현금으로 받아야 해. 자, 이 의견 차이가 좁혀질까요? 절대 안 좁혀집니다. 결국 둘째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막내는 저희한테 절대 팔지 마세요 라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은 이제 다가오는데 협의는 안 되고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씩, 결국 세금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90억 건물이 경매에서 이제 90억의 낙찰을 누가 받았고요. 세금 내고 변호사 비용 내고 나니 형제들 손에 각각 15억씩만 남았습니다. 원래라면 30억씩 남았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그 삼형제 서로 연락 안 하고, 자, 100억 자산 가면 뭐합니까? 유언장 하나 제대로 안 써놓으면 그 재산이 자식들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율 50%는 그대로인데 구세청 감시망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50대부터는 현금 유동성을 만드십시오. 상속세는 현금 박치기입니다. 둘째, 2026년 바뀐 세법 꼭 체크하세요. 2월 과세 규정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셋째, 우리 애들은 착하다. 그 착각 버리세요. 유언장으로 미리 교통정리 해두는 건 진짜 그게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의가 상하거나 아니면 세금 때문에 집 파는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이런 준비를 나는 하고 있다 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해답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힘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